4급 이상 도소속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포함하여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권고를 위반할 경우에 2021년 인사부터 주택 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 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것이고. 네,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에 대권 행보를 나서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현황과 관련된 언급을 꺼내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중앙부처도 그렇지만 경기도도 이제는 다주택자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아예 천명을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들으셨는데 예. 4급 이상의 경기도 공무원 그리고 본부장급 이상의 산하 공공기관 예. 간부 모두 올 연말까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예. 그렇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의 예. 지금 언급이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가 지금 2급 이상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권고를 하잖아요. 근데 예. 이거보다도 더 강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 보면 현재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가 332명인데 이 중에 94명이 다주택자예요. 예. 그리고 16명은 3주택자고 4채 이상 가진 사람도 9명이나 되는 걸로 예.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일각에서는 이게 또 헌법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주장도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 지사는 인사권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는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최근에 이 판결 또 앞으로의 정치 대권 행보와 관련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물론 아내 얘기도 했고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내 가족은 건들지 마라. 네, 그렇죠. 그게 뭐 일종의 상동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보다는 제 아내를 더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악녀를 만들려고 했고 예. 제 아내는 제가 옆에서 말은 안 했는데 네.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못 자더라고 보니까. 아니 뭐 해해 웃죠 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 안 하면 뭐 딴 거 갖고 살지 뭐 잘됐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 예. 저를 위로를 하는데 그게 제일 괴로웠어요 저는 사실은. 그 2017년 대선 때 너무 세게 싸우셨어요. 아, 제가 좀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했나? 예. 공격한다고 공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공격해야 공격된다고 생각했어요. 아, 어느 날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야 이거 혹시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유호정 기자, 이쯤 되면은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랑 굉장히 뭐랄까 공격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당시에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반문 인사로 꼽히는 그래요, 상황인 예.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정말 대권의 유력한 후보가 되려면은 예. 결국에 이 친문 지지자와도 손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실제로 당시에 본인이 좀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다라면서 좀 반성의 얘기를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던 게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이거 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고 사실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다고 이 공격이 되는 게 아닌데 공격을 하게 되더라라면서 이제 당시를 회상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실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문정부가 성공을 해야지 본인의 역할도 존재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며 다시 한번 본인보다 문정부가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사의 표현을 그대로 빌면은 어느 날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마치 마약을 맞은 것처럼 획가닥했다. 그래서 굉장히 싸가지가 없어서 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싸가지 없게 공격했다. 이제 본인이 토로를 했습니다. 뭐 제가 표현한 건 아니고 이재명 지사 본인 스스로 했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현 중앙정부보다도 강경한 대책들 또는 조치들을 내놓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요. 자신을 좀 밀어달라는 뜻이죠. 다음 그렇죠. 대선에서.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는 영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화두가 됐으니까 여기 대해서도 한마디 하잖아요. 예. 4급 이상 다 팔아라. 물론 정부 뜻에 지금 다주택자가 문제가 됐으니까 예. 호응하는 건 있지만 또 지금 공무원들만 판다고 이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다른 문제 여러 가지 강남이나 서울 쪽을 좀 수준을 좀 비슷하게 끌어올린다든지 교육제도라든지 뭐 또
용적률 올리는 예. 문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여러 종합적인 문제가 돼야 되는데 4급 이상 다 팔아. 뭐 해결되는 건 아닌데 이재명 지사의 저런 말이 국민한테는 굉장히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소득 토지세 이 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좀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스트다 이런 비난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건 긁는 그런 능력은 상당히 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또 그동안에 과거의 대선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약간 거리도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번 재판 앞두고는 상당히 좀 친문 진영에서 손을 잡는 그런 양태를 보이는 거는 앞으로 대권 가도로 가는데 친문에 좀 지지도 좀 받겠다. 예. 뭐 이런 뜻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그 당 대표 출마한 이낙연 후보도 내일 이재명 지사 만난다고 하고 또 그 김부겸 전 예. 의원도 어제 또 만났지 않습니까? 그저께 그런 정도로 굉장히 이재명 지사가 자기의 보폭을 굉장히 넓히는데 그 인기 있는 이유는 역경 극복 스토리. 예. 뭐 재판받고 뭐 어려운 과정에서 검정고시에서 어려운 예. 과정을 겪은 역경 극복 스토리하고 또 하나는 시대적인 소명을 읽는 그 간파하는 눈치. 타임리하게 읽는 눈치. 그게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이제는 쪽집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떠오를 줄 난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용 확인을 했습니다만 오늘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금 뭐 이낙연 후보,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오차범위 내 있고 윤석열 총장도 거의 뭐 턱밑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제가 오늘 한번 봤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자신의 잠재적인 야권의 대선 후보로 이제 인정하는 건가요, 이재명 지사는? 그런 뉘앙스가 좀 담겼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정치적인 감이 좋고 순발력이 좀 좋은 사람인데 지금 크게 보면은 대선 판도가 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당초에만 해도 이낙연 의원 압도적인 전 줄 총리가 알았죠. 예. 압도적으로 독주 1위 체제였는데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서 상승세가 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낙연 의원은 하락세, 예. 이재명 지사는 상승세. 그러면서 양강 구도예요. 여기다가 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예. 총장까지 끼어들어 가지고 좀 약하지만 크게 보면 이제 3강 구도가 예. 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선 주자 판도와 관련해서.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벌써부터 좀 신경전을 예.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언급을 하는 걸로 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예.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들 경우에 그러면 보수의 주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게 최고의 관건인데 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보수에 이렇다 할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현 정부와 또 예. 특히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니까 좀 보수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건 사실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력이 있는가라는 예. 문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감옥에 보낸 그런 사람인데 보수의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 제기가 예.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정치에 뛰어든다면은 극복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석열 총장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것 정치하실지 안 같습니다. 하실지. 근데 아마 근데 물어보면 정치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런 입장이었죠. 알겠습니다. 저희들 바로 잡을 게 하나 있습니다. 앞서 월북한 20대 남성이 동료 유튜버의 차량을 팔아서 달러로 환전했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 전하면서 저희들이 입수한 단독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좀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저 화면에 보이고 있는 봉고차라든지 아니면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 택시는 이 월북한 김 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저 하얀색 차량, 저 하얀색 차량이 바로 이 김 씨가 지금 여성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 여성 유튜버로부터 빌린, 그러니까 여성 유튜버의 소유의 차량이죠. 그 차량을 중고차 매매 시장에 가서 판매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봉고차라든지 택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